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녀예요. 얼마 전부터 남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남동생과 같이 사는 것이 싫지 않겠지만 그 일은 이미 벌어졌고 아직도 맨정신에서는 남동생과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한 상태였기에 너무나 같이 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저와 남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부모님은 최대 나온 동생이랑 같이 살면 여자 혼자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좋다면서 결국 남동생과 저를 같이 살게 하셨어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의 구해주신 아파트이기에 강력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동생은 이사를 왔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집안에 남동생과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남동생은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독립할 테니 그때까지만 잘 지내보자면서 말을 걸어왔지만 남동생을 볼 때마다 자꾸 그 일들이 생각나서 숨고만 싶었어요. 몇 년 전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다른 남매들은 나이 차이 많든 적든 많이들 싸운다고 하지만 저희 남매는 1살 차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에 대한 비밀이 없을 만큼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지내왔고 서로의 친구들까지 다 알고 친할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군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제 친구들과 동생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술도 마시면서 같이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때도 동생이 휴가 나왔을 때였어요. 3번째 나온 휴가였는데 동생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서 못 봤고 제 친구들도 졸업 및 취업 준비로 바빠서 동생과 저랑 둘이서 술을 마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부모님께서도 적당히 먹고 들어오라고 하셨을 텐데 동생이 갑자기 나온 휴가라서 부모님께서는 단풍여행을 가신 상황이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찾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도 딱히 할 일도 없고 동생은 휴가 나왔는데 집에만 있기 싫다고 해서 평소보다 좀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정신줄을 놓쳤는지 제가 정신을 차린 시점에는 동생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동생의 손은 제 옷 속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심히 동생의 손을 빼려고 하였지만 최대생인 동생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데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함에 결국 멈추질 못하고 끝까지 가버렸어요. 일을 이미 벌어졌고 동생은 너무 미안하다면서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면서 사과를 하는데 동생의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생과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 저와 달리 동생은 한 번 더 저와 침대에 눕기를 원했고 저는 강력한 거절 의사를 비췄지만 동생의 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동생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방에서 혼자 엄청 울었어요. 그 후부터는 동생이 무서워서 거실에 나갈 수가 없었고 동생이 외출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방에서 나와서 볼일을 보고 방에만 있었어요. 동생이 군대로 돌아간 뒤에도 꽤 오랫동안 엄마와 통화하는 동생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힘들어서 올바르게 정신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동생은 휴가를 나왔고 예전 같았으면 나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면서 놀았겠지만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생도 제가 왜 그러는지 눈치를 챈 듯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면서 여러 번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굳게 닫힌 제 마음은 동생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도 대형마트 안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많아서 동생과 팔만 스쳐도 심하게 깜짝 놀랄 만큼 저는 아직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동생이 제대할 때쯤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따로 사는 것이 저도 좋고 동생도 좋고 부모님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혼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번에 동생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집에서 볼 때마다 동생은 저에게 말을 걸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대화들도 거의 메신저로만 하였어요. 처음에는 계속 미안하다면서 괜찮다고 하더니 동생도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짜증이 났는지 얼마 전에는 방 안에 있는 저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화를 내었어요. 동생은 저한테 3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은 너무 유난스러운 것 아니냐면서 그날 침대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같이 즐긴 것은 기억이 안 나냐면서 도대체 어떤 사과를 얼마나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거짓으로 아직도 힘들고 아픈 척하면서 더 많은 사과와 보상을 받고 동생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동생을 보면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너무 힘이 들어요. 동생에게는 지난날의 가벼운 실수 또는 같이 즐긴 미래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엄청난 사건이고 큰 상처였어요. 첫 번째 사고에서는 분명히 저도 같이 움직이고 동생 말처럼 제가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 두 번째 사고에서는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힘으로 굴복당한 사건이고 심지어 상대가 남도 아닌 동생에게 당해서 더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어요. 현재도 여전히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대화도 없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없고 퇴근하고 오면 각자 방에만 있어요. 가끔 부모님이 오시면 그때 같이 밥도 먹고 거실에 잠깐 앉아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팔짱 끼면서 다니던 남매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아요. 이제는 남보다 더 못한 남매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다 잊고 그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가끔은 그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좀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동생에게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